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오늘은 선택과 집중. 그전에는 선물 대이단타를 얘기했죠. 오늘부터는 수익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익 매매는 우드스탁 지표 제가 모으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해서 선물 오버도 가능하고 주식 오버도 가능합니다. 이제 주식 오버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2주 전에 회원 한 명이랑 저는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통화하다가 왜 매도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물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매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매도 쳤을지 물어보니까 그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결국은 올인되고 끝났지만 그분은 요쯤에서 매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1100? 그러니까 막 8000 설마 넘어가겠어 막 이럴 때. 제가 전화 통화한 날짜가 언제냐면 요쯤이었어요. 21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잠깐만요 볼게요. 26일이죠. 주말에 통화했으니까. 일단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증권까지 물어봤어요. 여유자금 얼마 있냐. 나오라고 그랬어요. 일단 나오겠다고 그랬어. 그 다음날 갭 떴죠. 못 나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로스컨 나고 끝났어요. 물론 밑으로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수익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로스컷하고 끝났어요. 왜 일단 나오라고 했냐면, 오늘 제가 이 지표를 설명드릴 건데, 추세 파악이라는 지표예요. 추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그 함수가 들어간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뭐 하나의 지표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를 판단한다고. 누가 봐도 상승장이에요. 코스피 200은. 그리고 도움을 청했으면 말을 들으라고. 나오라고 할 때 나왔으면 로스컷은 안 당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돈 있으면 버텨라. 이거 지금 과매 상태니까 돈도 없었어. 그럼 나오라고 할 때 나왔어야지. 안타까워서 그냥 들은 거야. 자, 이거는 스윙 지표에서 계속 쓰일 거예요. 선물에도 맞고 주식에도 맞습니다. 재밌는 거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곡선 안쪽으로 들어오고 상단 추세선 벗어나니까 안쪽으로 빠질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디서 지지받는지 보세요. 여러분 눌림목 하는데 그거 그렇게 막 함부로 눌림목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눌림목이에요. 자동으로 계산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추세 파악 지표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립니다. 시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나는 예스트레이드 코드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만 좀 들어보세요. 추세 파악 지표는, 아까 중앙에 보였던 추세 파악 지표는 시스템 매매 로직도 아니지만 1000줄이 넘어가요. 함수로 다 빼놨는데도 1000줄이 넘어가. 왜 그렇게 모아냈냐면 중요한 걸 한 곳에 다 모아놨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예스 트레이더를 하고 싶지만 나는 코딩에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나가세요. 어차피 들어도 모르니까. 내용도 길어요. 이 지표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요즘 건강검진표 받아보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여러 검사 종목을 종합해서 건강 또는 주의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매수 또는 매도 금지를 내려봐요. 딱 그냥 색깔만 보면 나와. 일봉 차트 하나에서 다중시간축 분석해요. 주봉, 월봉까지 같이 봅니다. 객관적으로 점수 평가 나오죠. 금지 조건은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90개 이상 시각 요소로 직관적으로 표시합니다. 크게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거 쉽게 푼다고 조금 굉장히 쉽게 풀었는데도 좀 내용이 긴데, 일단 크게 4단계로 구분했어요. 큰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 일목, 큰 숲을 봐야 되니까. 월봉, 주봉, 곡선, 선행의 곡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간 흐름도 파악해야 되겠죠. 큰 흐름은 주봉, 일목으로 봐요. 그리고 일봉 곡선과 추세 채널, 그리고 트렌드 센서라는 그 트레이딩 뷰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중기름 파악하고 타이밍 잡아야 되겠죠. 곡선 변곡 진입하고 파라볼릭으로 매수 시점 포착합니다. 안전벨트 매야 되겠죠. 금지 조건 6개, 진입 조건 7개로 손실을 방어합니다. 총 14개의 모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줄 번호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9번까지는 주봉 일목균형표를 나타내고, 요건 한번 소스가 있으신 분은 쭉 보세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자동 추세선까지, 이건 1048번부터 1178번까지 그러니까 줄수를 나눠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 줄에서는 이걸 하고 있었구나, 요 줄에서는 이걸 하고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에 관심 없는 분들은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조지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일목균형표를 뽑아요. 근데 일목균형표는 일봉상에 나타나죠. 그래서 주봉으로 저는 따로 뽑아요. 큰 그림 봐야 되니까. 일목균형표에서 막 여러가지 뭐 해석도 있고 기법도 있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것만 보시면 돼요. 구름대만 보셔도 여러분 매매는 깔끔해집니다. 그 다음 뭐 일목 주봉,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일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플롯 1에 뭐가 들어가고 플롯 2가 뭐에 들어가는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플롯 2에는 두께가 5로 증가한다고 그러죠. 뭔가 강해질 때. 일목균형표 여러가지 있고 뭐 전환성이 일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구름이 제일 중요해요. 구름대. 차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름대. 구름대 위에 있으면 매수만 보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상승 갭이란 게 뭐냐면 주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선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발생 조건을 그냥 무조건 갭 떴다가 아니라 어제 시가 보다 그저께 고가가 커야 되고, 어제 저가가 그저께 고가보다 커야 되고, 오늘 종가가 어제 시가보다 커야 돼요. 이래야지 갭으로 따지는, 무조건 갭 떴다고 그걸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돼요. 이번 하락과 이번 상승이. 자, 이 갭자리거든요. 갭자리에요. 원래 이런 갭자리가 뜨게 되면 지켜야 돼요. 갈놈이라면. 지켰죠? 지켰는데 언제 무너져요? 6월 5일날. 6월 5일날 무너지고 나서 이거 많이 빠졌죠. 실제로 이날. 근데 이 자리가 원래 선물에서 매도 치는 자리입니다. 왜? 잘 보세요. 복합적으로 볼게요. 지금 갭 지지가 없어졌죠. 그리고 곡선 초반, 하락 초반이죠. 이미 6월 5일 종가상에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매도를 치면 이날 쳐야지. 근데 주말에 막 뉴스 나오대. 뭐 검은 월요일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 뭐 하락하고 하니까. 근데 이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6월 5일 종가상에 매도를 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도
미니 KP200 갖고도 하루에 한 계약으로 500만 이상 벌 수 있었어요. 1000만 이상 벌 수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어디 지진이 되는지 보세요. 어제 만기 날이었죠. 여기 눌림이라고 했잖아. 눌림 정확히 지지하죠. 그러니까 갭상승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진다니까. 갭상승은 주식에서 진짜 중요해요. 선물에서 중요하고. 일목옆구리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표시한 건데 이건 차 그 소스 보면서 이해하세요. 요 내용은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곡선 3종 이렇게 해놨죠. 단기, 중기, 장기의 체온 측정이라고. 대의 선형이기, 주봉 선형이기, 월봉 선형이기.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는 그쪽으로만 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거예요. 단기, 일봉, 요 조금 더 진한 거, 이게 주봉, 월봉 선형이기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2주 전에 저랑 통화했던 분 상황을 볼게요. 단기도 올라가고 있고 중기도 올라가고 있고 월봉도 올라가고 있어. 왜 매도 들어가요?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채널도 올라탔어. 올라가면 과열이죠. 여기 나오네. 올라가면 과열이라고. 그럼 밑으로 빠진다니까. 올라가면 과열이야. 빠진다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유 자금 있으면 좀만 버텨보라고. 근데 너무 단가가 너무 낮았어. 매도친 단가. 단기, 월, 데이 커브, 윗 커브, 먼스 커브 함수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보세요. 별거 없어. 파동 카운팅은 어떻게 하는 거냐? 몇 번째 이거 엘리엇 파동이라고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는 맞지. 공부는 아무리 안 해도. 그것도 안 들어봤어? 그거 안 들어본 사람이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 안 되지. 나가시고. 파동은 보통 3번 반복 후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 5파인지 3파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월봉 상승 파동은 월간 상승, 주간 상승 횟수를 나누는 거예요. 월봉 상승하면서 주간이 몇 번 움직이는 게 계속 카운트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못해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소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봉, 곡선, 피보나치. 조종급히 그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미끄러진지,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382, 628은 들어봤죠? 이거예요, 그게. 382 지점 N자 파동이 나는 거예요. 618. 요 아래. 딱 중간 지지 받았죠. 그러면 고점을 원래는 못 넘어가요. 그래서 머뭇거리다 올라가죠. 다시 상승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자리가 왜 지지받을 수 있냐? 여기 보이잖아. 이거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지지받잖아. 확인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받았으면 하루 만에 스윙 매매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스윙 매매도 해볼만 하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 장중진폭보다 갭이 워낙 크니까. 그게 386, 128이에요. 고점을 나누고 저점을 잡고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적응형 추세 채널인 게 뭐냐면 방향을 잡으면 어디가 상승이고 어디가 하락인지를 정확히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야. 굵은 게 장기, 얇은 게 단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장기 고속 터널을 벗어났어. 그럼 내려와야지, 당연히. 이거 벗어났잖아. 내려와야지. 자동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이랑 선물이랑 다 맞게 해놨다는 게, 주식에서도 이제 고가주가 있고 저가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변동되게끔 제가 다 잡아놨어요. 추세 채널 기간 자동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도로 길이를 40으로 잡아요. 40이면 두 달이죠. 아, 두 달 맞죠. 20일이 한 달이니까. 그리고 80일까지 잡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추세 후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종목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잖아. 거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 채널은 이제 파악용이 이렇게 큰 흐름 파악용이 되고, 단기는 타이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돼 점수표를 매기고 있죠. 소스를 읽어보다 보면. 소스 어디서 어디까지 뭘 하고 있는지 앞에 보여드렸죠. 제가 여기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중기는 내려가고 단기는 올라가고 있어. 하락 채널 위. 내리막에서 유턴하면 바로 올라간 차. 5점. 이 5점이 제일 높죠. 4점. 단기는 내려가고 있고 중기는 올라가고 있어. 하락 채널 위에서 잠시 쉬어가는 차. 큰 돌은 오르막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방법은 제가 막 점수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곡선 상태 제일 중요하죠. 지금 추세가 얼마나 좋은가. 월봉상으로 어차피 스윙이니까 월봉상은 안 되지만 주봉으로 보시면 돼요. 주봉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진하게 올라가요. 쭉 상승하다 주봉 내려갔죠. 주봉 다시 올라가죠. 요런 자리. 지금 주봉 지지 받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서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 맑은 뭐예요? 주봉 상승하고 종가가 주봉 바닥 위에 있고 주봉 바닥이 월봉 바닥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라고. 크게 보라고. 크게. 그럼 과열기간도 생기겠지 당연히. 너무 많이 올라갔어.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감으로 하지 말라니까. 날짜로 보라니까.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차트에 보여주는 게 이게 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곡선 추세 보고 가속지표 제가 지금 빼놨는데, 요거 이제 필요하시면 차트가 복잡할 것 같아서 내가 빼놨는데, 요렇게 눌러가지고 가속지표 보기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 나와요. 이게 이제 포인트 잡을 때 쓰는 건데, 지금은 이게 추세 파악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죠. 요러다가 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러다가 탁 바뀌죠.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세 채널 요거 고속도로 하락할 때 어떻게 될지 볼까요? 하락하다가 추세 고속도로를 탁 올라타죠. 그래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지. 그죠? 이게 다 맞물려져 있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 뭐가 있냐, 주요 변고 3차 지지선인데, 요거는 그 타점으로 쓰긴 좀 그래요. 여기서 보이는 요건데,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자세하게 하나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일봉 고저점 표시대, 그죠? 추세선, 자동 추세선 거죠 지금. 자동 추세선이 어디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자동 추세선이에요. 자동 추세선. 추세선 넘어가면 올라가는 거지. 그죠? 고저점은 뭐야? 여기. 고점. 넘겼죠. 날라가죠. 고점 다시 생겼죠. 여기 또 고점 생겼는데 날라갔죠.
그러면 저점 어딨어? 저 밑에 있어. 고점 계속 올라가고 저점은 닫혀 있는 상태. 월봉 피봇은 이건 선물에서는 안 써요. 근데 피봇은 그 일봉 피봇도 있지만 월봉 피봇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 매매할 때 월봉 피봇 2차 지지 밑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특히나 주도주 중에서 그런 게 발생하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요것도 이제 선물에서는 안 쓰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해요. 3개월 연속 하락한 후 주봉에서 양봉 쓰면 그건 따라 붙으면 주도주는 무조건 먹을 수 있다. 이건 자세하게 설명이 100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제가. 트렌드 센서. 트렌드 센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올라갈 땐 윗꼬리가 없죠. 빠지기 시작하면 윗꼬리 달리기 시작하죠. 올라갈 땐 윗꼬리 없죠. 빠지기 시작하면 윗꼬리 달리기 시작하죠. 이거예요. 하락할 때 하락 중에는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탁 돌아서니까 올라가죠. 곡선 초반 땡큐죠. 이런 게 트렌드 센스. 곡선 변곡 6가지 체크리스트. 이거는 그냥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6가지로 막 쭉 해놨는데 이거예요. 결국에 곡선 위에 있는지 주봉 위에 있는지 월봉 위에 있는지 이거 보라는 소리야. 이게 이제 함수로 다 표현된 거고. 주봉과 월봉 사이에 거의 괴리가 4%에서 이상 나면 따로 노는 이상한 녀석이에요. 하지 말라고. 일봉 하락이 40일 넘게 지속되면 반동에도 바로 그냥 떨어져요. 아까 이거 봤죠? 피보나치. 요 아래에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천장 정체. 240일 플러스 상승 후 정고점에서 40일 단 머무르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충돌이라는 거예요. 강세 과열을 어떻게 판단하면 주봉 강세 구간 과열에다가 고가 3봉 유지 3일 이상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쉬어야 하는 상태. 강세 장기화. 트렌드 센스 강구간에서 10일 이상 초과되면 지금 사 좀 늦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10일 이상 지속되면 3은 늦는다는 거예요. 좀 쉬었다 사야지. 파라볼릭은 쉬워요. 기간만 제가 5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올라가는 저거 따라 붙으면 돼요. 요거 탁 바뀌면서 올라가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얇아지죠. 과열됐다는 뜻이야. (240일까지는) 최소한 파랍을 보려면 그렇게 봐야 돼요. 핵심 원리, 하락이 15일 이상 지속된 다음에 바닥 근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락 초반에서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그래서 파라볼릭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소스가 그대로 들어간 거일 뿐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라볼릭은 요즘 감자 맛있던데 잘 익은 감자고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가 잡기 계산용으로 좋아요. 그리고 그 포인트 돌아갈 때 그거 자체가 요 신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하나의 지표에 지금 말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 복잡한 지표 같지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모든 주식도 그렇고 이 배경이 분홍색으로 나오는 건 강하다는 뜻이에요. 요때 진입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뭐 어렵게 표현했는데 당연한 거죠. 월봉보다 주봉이 세야 되고 주봉보다 일봉이 세면 되는데 그 중간을 월봉으로 따지면 너무 손절 기간이 넓잖아. 그래서 주봉으로 보라는 겁니다. 추세선 자동화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추세선을 그려야 되는데 일반 개인들이 추세선을 잘 못 그려요. 이런 추세선 못 그린다니까. 추세선 높이면 올라가는 거 알잖아. 못 그리니까 자동으로 그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와 있다. 그건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멀티프레임 일모 아키텍처에서는 주봉 일모 갖고는 함수가 이게 있다, 이게 필요하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일봉을 주봉으로 바꿨다 뿐이. 색상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일목에서는 월봉 카운트, 그죠? 월봉 상승 카운트. 월봉 상승 중에 주봉이 몇 번 상승하는지 카운트하는 거예요. 보통 3번 이상 넘어가면 들어가면 안 돼요. 적응형 추세차나 기관함수 이렇게 맞춰놨다는 거예요. 저가주, 고가주, 중기 저가주, 고가주에서 각 다르게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 지표 딱 좋은 거 찾아가지고 싼 거에 넣어보고 비싼 거 넣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을 다 달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을 말이고 이게 중기 상승, 단기 상승인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요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40일이라는 카운트가 계속 나오죠. 이게 뭐냐, 두 달이 중요한 거거든. 그 색깔 패턴은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 이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트랜세스 강약 구간 머신, 이게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올라가면 윗꼬리 달리고 내려가면서 아랫꼬리 달리는 거. 이렇게 보면 윗꼬리 달리면서 쭉 진행되면 밑으로 한번 빠지죠. 그러다 싹 돌아가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금지곡건을 잡는 여러가지 방어 구간은 이렇게 한 거예요. 월주 1 곡선 괴리, 그 다음에 하락 장기화, 기술구조, 피보나치 이탈 얘기하는 거예요. 추세가 너무 올라갔다. 강세 과열 구간, 진입타임, 타이밍으로 잡아라. 그러니까 뭐 하나 맞는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 하나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교육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하나에 꽂히지 말라고. 한꺼번에 같이 딱 보여야 돼요. 그게 의외로 같은 모양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약 밀렸을 때 매물대 지지받죠. 피보나치 38이 지지받죠. 이게 동시에 나온다니까. 그리고 주봉곡선 상단에서 올라가죠. 그리고 단기는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죠. 이투폴드 올라가고 있죠. 이격도도 상승 중에서 나오는 하락이죠. 눌림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눌림자리를 뭐 하나에 꽂히지 말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추세선 자동 알고리즘 뭐 소스는 배열 이 정도 해놨으면 여러분 이제 전문가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문가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각 함수를 전부 다 올려놨고 그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풀러 1번부터 91번까지 어떤 식으로 잡혀 있다. 순차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1단계 추세천할 회귀, 그 다음에 곡선 변곡. 위험한 상황은 이제 봐야 되겠죠. 파라볼리 많이 빠져서 좋겠죠. 주식 같은 경우 하나를, 그러니까 감으로 뭐 하나가 잘못돼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 5단계 근거를 채워가지고 열을 하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 이 색깔 하나 나오기 위해서 저 많은 것들이 들어갔구나. 사람 머릿속은 그걸 계산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렇게 해놔서, 아, 지금 뭐 수천 개의 제가 지금 그 예스 트레이더 지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굳이 스윙을 하는데 첫 번째 지표로 추세 파악을 나왔는지 이것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드스하게.